먼저 진옥 큰 스님께 마이크를 드려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졌는데.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시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들이 아름답죠. 그래서 뭐 색깔이 좋아서 뭐 빛이 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자리를 해서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 빛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진옥 스님 전시할 때마다 이렇게 앞에서는 기회를 갖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일반적인 그림이라면 제가 그림에 대해서 뭐 구도가 어떻고 또는 색감이 어떻고 또는 기법이 어떻고라고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진옥 스님 그림에 대해서는 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서은하라는데 뭐 어떤 얘기를 붙인다면은 그것은 구차한 얘기가 되고 너쿤도대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스님의 그림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그 서은화 그러면 달마 스님을 그린다든지 스님이 앉아서 차를 마신다든지 어떤 선정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사실 선화라면은 그림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정신성, 선의 정신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스님의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새로운 선화라는 개념이 다시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가졌던 우리의 또 선화라는 편견을 다 떨어낼 수 있는 스님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스님 작품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스님이 그림을 그릴 때 마음이 먼저 가고 붓이 따라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또 마음이 가는 대로 붓은 뒤에 따라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이물질이 하나도 없는 천진스러운 어린이 마음이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하나 들여다볼 때 어떤 꾸밈이라든지 가식이 전혀 없이 어린이 마음으로 그림을 그린 것 같고요. 세 번째를 말씀드리자면은 색감이 너무 우아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 속에서 나오는 그 밝은 에너지를 저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생각과 많이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도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도인의 마음은 어린이 마음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 앞에서 도인의 마음을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큰 스님 모시고 오신 분들하고 같이 소통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연불도 크게 하는 것을 줄였고 또 오픈식 할 때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을 갖다 좀 이렇게 배제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오셨다가 가시겠다고 이렇게 이제 6일간 이렇게 쭉 아마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하는 날은 그냥 가볍게 하고 쭉 잘 이게 이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잘 못했던 것이 어저녁에 뾰록이 났습니다.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을 아주 꿈을 갖다가 연속극으로 꿈을 꿨어요. 왜냐하면 꿈을 꾸고 한번 깼잖아요. 깨면 그 다음 잠은 그 꿈이 안 꾸져야 되는데 똑같이 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난민 텐트에 수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고 또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의 꿈을 상당히 길게 꾸었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아주 뚜렷하고 또 깼다가 다시 잤는데 그 꿈이 연속극이 됐어요. 그래서 뭘 의미할까라고 생각해 보니 우선 나를 간주해 보니까 내 마음속에 이 전시회를 뭐 열건 열지 않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 일반인들, 군인들은 뭐 전쟁이 안 일어나서 안 죽으면 더 좋겠지만은 어차피 서로 총을 가지고 싸우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민간인들이 350만이 바깥으로 도피를 했고 전쟁 난민이 됐고 또 민간인들이 지금까지 약 한 1000여 명 민간인이 죽었고 그보다 훨씬 더 죽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 국경을 넘어서 난민촌에 있거나 또는 나와서 난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난민 캠프에 있거나 그런데 그걸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으면서도 내가 서울 교당을 빨리 조금 더 편안한 자리에서 여러 분들을 모시고 또 불법을 티칭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커가지고 그 부분이 덮어놨던 부분이 꿈이 되니까 그냥 발현을 해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조금 길을 어둡게 가는 부분을 불보살께서 경책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불법은 수행을 하기 위한 것이 불법이 아니고 수행은 수단이고 어떻게 살 것이냐가 그 목적이죠. 그렇다 그러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나를 비우는 것과 동시에 남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순서가 좀 틀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당도 급하지만은 그 부분에 모금이 되지는 일부를 가지고 일부라도 우크라이나 난민을 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침에 이제 먹게 됐는데 그거는 생각은 있었는데 눌려가지고 별로 그 생각이 크게 싹을 못 틔웠는데 그게 무의식에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항상 생각이 내가 어떻게 부처님의 말씀을
그림으로 좀 나타내 볼까? 그 생각이 주된 생각이죠. 우리가 법을 전할 때 옛날에는 말로서 법문을 통해서 또는 선사 스님들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또는 율을 통해서 계율의 행을 통해서 또는 글을 통해서 또는 옛날에도 그림을 통해서 탱화 저런 것이 전부 다 그림을 통해서 불법을 전달하기 또 노래를 통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저도 법문도 하고 또 그렇다고 노래 솜씨는 워낙 없으니까 노래는 제대로 못하고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뭐 불상을 그리거나 또는 뭐 절을 그리거나 하는 것도 풍경상으로는 좋겠지만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깨어있는 마음이 어떤 것일까? 이제 철학적으로 정리하면 깨어있는 마음을 갖다 이제 선정이라 그러거든요. 다른 생각이 아무 것이 없이 일체 중생을 위하는 보리심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선이 돼야만이 선정이 돼야만이 불교고 불교가 돼야만이 그것은 선정을 이루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불치여상 여여부동이라는 얘기와 같은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아침에 저는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포행을 하고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 동안은 나한테 오롯이 그 시간은 어떤 깨달음의 주제가 주어졌을 때 한 20일 내지 한 30일 정도 또는 빠르면 한 일주일 정도 늦으면 한 2주, 2달 정도 사유하면서 그러한 내용은 이렇게 표현되지는 게 좋겠다. 이런 색깔로 이런 모양이 되면 최대한의 표현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공성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반야신경이 있습니다만 반야신경은 부처님께서 공성, 다시 얘기해서 영원한 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갖다 표현하는데 저만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경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서 그 공성을 갖다 표현할까 할 때 반야신경과 무지개와 그리고 원색들의 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와 같이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캐리커처 하는데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분이 깨치고 일체 중생을 위한 보리심을 갖다 내는데 어떤 표정일까? 그래서 다른 거는 그리기 쉽고 이제 눈매와 그 얼굴 표정에서 깨달음의 그 미소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려보려고 이제 애를 쓰고 집중을 했죠. 그림이 전부 다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려졌고 오늘 이제 전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의미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뭐 그림을 갖다가 꼭 그렇게 그려야만 되느냐? 다른 것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냥 인간이 그 마음을 표현할 때 말로써 하기도 하고 글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기도 하지만은도 그림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 표현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이제 이제 3회 세 번째 이제가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도 티벳이었죠. 양로원 돕기, 두 번째 이제 코로나 티벳 난민, 세 번째는 포기당 때문에 했지만은 조금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이쪽 사태에 피해 보는 사람을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제 동의하시고 사주시는 분들도 이제 그림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데 쓴다는 것과 포기당을 하면서 그 공간이 많은 사람에게
불법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데 쓰는 거. 또 저도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데 일조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데 좋은 서로의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 또 이제 여수에서 와주시고 광주에서도 오셨고 또 울산 등지에서 또 서울 등지에서 여러분께서 진심을 가지고 이렇게 돕고자 하시는 분들이 다 오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그림을 그리는데 하고 이 전시를 하는데 저 혼자서는 뭐 도저히 되지도 않고요. 김하백께서 이게 이런 여러 부분에 도와주지 않으면 처음부터 저를 길을 살려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지도 못하는데 자꾸 잘 그린다고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쏘은 것 같아 가마부터. 그래서 별 그리지도 못하는데 자꾸 옆에서 아이고 용기를 돋아줘가지고 그래서 잘 그리는가 싶어서 지금까지 그려놓고 보니까 또 이제 앞에 그렸던 것을 지금 봐서 보니까 이거 앞에 이렇게 잘 못됐네 그렇게 생각되고 또 이 3회 욕을 지어놓고 4회째 험은 아마 험은 또 3회째 그림을 왜 저렇게 그렸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김하백한테 속았어. 그래서 하여튼 고맙고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사실은 해줬어요. 나는 내 그림은 그냥 아무도 보지 않게 내 혼자서 이렇게 그리다가 또 부엌에 집어넣고 그래서 내가 저쪽에 캐리커처를 그려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 스님이 저걸 그렸느냐고 그러더라고. 아니 스님이 안 그리고 진옥 스님이 그렸다 그랬어요. 내가 그린 줄 몰라. 근데 내가 그랬거들랑. 근데 아무도 모르게 해놓으니까 그냥 다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도와주시는 또 그림을 한 점 사주시는 것은 2배, 3배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선한 업을 짓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하백께서 안 해주셨으면 그럼 굉장히 어렵고요. 또 우리 많은 신도들께서 옆에서 그냥 다 협조를 다 해주셨지만은 이번에 이제 배미연 하고 배상현이요 이름이? 그러니까 배미연 배상현 하니까 같은 배씨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우리 저 황도진 처사님 또 그냥 내일보다 더 참 힘들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역량에 따라서 아주 그냥 진심으로 이게 한마디 다른 생각 갖고 있지 않고 진심으로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 그렇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전부 다가 이 코로나 전국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뚫고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뚫고 시간 내 가지고 그것도 경성에 제일 복잡한 데 오셔서 같이 해주고 축하해주고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돌아가실 때 제가 한 열흘 한 보름 정도를 일원상하고 오음자를 갖다 썼어요. 써서 그러니까 가실 때 하나씩 다 가져가 주시고요. 또 이제 우리 인사동 화랑 그 사장님께서 제가 워낙 재료를 갖다가 한 지만 갖고 오면 되는데 물감도 한국화 물감 그러면 한국화 물감만 갖고 오면 되는데 이게 나는 내 마음대로거든요. 전혀 하나도
그 표구하시는 분의 배려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뭐 화랑 배려도 안 하고요. 그냥 내 멋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구를 하시면서 어떤 거는 이게 재료가 뭐야? 그러니까 잘못하면 번져버리기도 하고 프레임 짤 때도 힘들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다 감사드립니다. 고맙고 한번 그냥 편안하게 봐주시고 또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좀 뭐 어떻게 보고 어떻게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옆에다 전부 다 시를 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시는 나중에 보시고 그림부터 보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상상 다 하시고 시는 내가 얘기하는 참고 사항 정도로 나는 그렇게 하고 그랬다 하는 게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 틀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충분히 봐주시는 것이 서로의 창의성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또 건강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제가 인사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인 그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올릴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선화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스님 그림 옆에 보면은 선시가 붙여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당나라 때 왕유는 화중유시, 시중유화라고 했습니다. 그림 속에 시가 있고 또 시 속에 그림이 있다. 그래서 결코 그림이나 시는 다르지 않다, 하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다시피 이번 진옥 스님 작품을 보면은 그 옆에 이제 캡션에 시가 붙어 있지만은 시나 그림이나 다르지 않고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에 선화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해 있었겠지만은 이번 그림들은 선화라는 어떤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말씀이 없는데 또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좌측부터 이렇게 그림을 가면서 좀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좌측에 있는 이 그림들은 주로 이제 한지에다 그림을 그린 것이거든요. 한지는 우리가 보면 당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서양의 캠퍼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 한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번짐 효과, 즉 말하는 발목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캠퍼스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서양화 캠퍼스는 어떤 물감 자체가 겉으로 드러나면서 영망을 키워낸다면은 동양의 한지가 가지고 있는 재료는 화선지 속에 스며들어서 영망을 덜어내는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한지에 가지고 있는 편안함 같은 경우를 이쪽에 좌측에 있는 그림들을 많이 설명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사바색이라는 작품은 캠퍼스 위에다 올렸지만은 우측에 있는 마지막 익세라든지 차 한 잔이라든지 그림하고는 많이 다른 게 여기 있는 사바색의 이 작품은 캠퍼스에다가 그린 물감을 뿌렸기 때문에 이게 스며들지 않고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서양화가 가지고 있는 외부로 드러나는 에너지 파장을 이 재료를 통해서 극대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제가 있는데요. 무제라는 이 제목은 이것도 캠퍼스 위에다가 석체 물감을 던져서 표현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의 한지가 가지고 있는 그 들어가는 스며드는 느낌이 아닌 드러나는 느낌으로써 우리가 더 강력한 그 어떤 힘을 더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흩날리는 세파와 나라는 어떤 제목은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늘 쓰는 한국에서 쓰는 한국 화가들이 쓰는 이제 장지에다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요. 이것도 이제 스며드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장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좀 밀도가 촘촘하다 보니까 색감을 뿌렸을 때 이렇게 스며드는 것도 있지만은 드러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 흩날리는 세파와 나라는 작품은 이런 어떤 그 우리가 보면 서양의 표현에 있어서 액션 페인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유형의 어떤 그 기법적인 요소로 따진다면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붓을 들고 춤추며, 그래요? 안 들려요? 붓을 들고 춤추며라는 이 작품은 이것도 한지에다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지에다 그림을 그려서 오면 여기 이 그림의 작품의 특징들은 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율동과 힘의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게 자유스럽게 번지는 효과라든지 이게 잘 드러난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향일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뭐 우측에 있는 작품이랑 유사한 그 느낌이고요. 여의라는 이 작품도 한지로 그린 작품들이라 그 한지에 그린 작품들이라 이것도 물감이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인데 여기서는 선이 가지고 있는 그 극대화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점선면이 그대로 표현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점이라 한다면 이 선이고 면이고 이 어떤 그 세계를 선과 면이 가장 잘 어울려져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지개로 온 공성은 아까 스님이 말씀드렸듯이 어떤 반야신경을 써서 하나의 어떤 그 무지개적인 어떤 오방색과 뭐 이런 색으로 해서 이 어떤 반야신경이 가지고 온 뜻의 내용보다는 하나의 어떤 해화적인 것으로 이렇게 접근했던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방청정 도량계라는 이 작품은 옴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진동이라든지 그 화장을 같은 것을 극대화시키지 않았나 싶네요. 여기서 이 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번짐의 울림의 어떤 그런 파장들을 많이 표현한 거. 이건 캠퍼스 위에다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물감 자체가 스며들지를 않고 안에서 겉돌면서의 어떤 파장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생각의 소용돌이 이 작품도 캠퍼스다 했기 때문에 이 물감 자체가 스미지를 않고 드러나면서 그 진동을 느껴지는 파장의 느낌들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공성 그리고 연기라는 것은 여기 이 작품은 이제 한지에다 그렸기 때문에 여기 표면에 느껴지는 까칠까칠한 그런 느낌들도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성 없이 비워야 인연 따라 변한다는 했는데 이 우측에 있는 이 작품에 있어서는 굳이 해석을 한다면 우측의 공간이 비워냄으로써의 어떤 그 공성이라는 것을 더 강렬하게 드러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건 인연의 시줄 날줄을 선으로만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가령 여기서 이걸 조형적인 얘기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여기처럼 메꿔졌다면 되게 답답할 텐데 여기에서 공간 구성을 이렇게 만들어 비워내 가지고 어떤 그 그림을 보는 데 있어서 시원함이라든지 또 이 작은 공간들이 우리를 사유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주로 채우는 면으로 본다면은 동양에서의 어떤 이 작은 여백들이 우리들을 사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양하고 서양하고 굳이 표현을 한다면 동양에는 어떻게 보면은 서정성이 있고 사유적인 공간이 있다면 서양에는 어떤 이성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림을 그리더라도 촘촘하게 그려내고 채워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는 명확히 표현해야 된다는 게 서양적 사고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그림들은 이 공간 구성들이 우리를 사유하게 할 수 있는 여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깨달음이라는 이 작품에 있어서도 봤을 때는 저는 그 스님의 어떤 대생력을 좀 의심했는데요.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선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선을 쓰기 위해서는 단전에다 힘을 주지 않고 수행이 되지 않게 되면은 이 선이 흔들리거든요. 선이 흔들려 가지고 이 일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전에 어떤 힘을 모아서 한 호흡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이런 선들이 나온 거예요. 이 작은 선 쓰는 것이 엄청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 하나에 우주가 다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여기 잔선 끊는 것이 그렇게 힘든데 스님에는 정말 일필로서 한 호흡으로 그렸던 이 느낌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이 번지는 효과에서 빛에 있는 느낌들이 깨달음이 이뤘을 때 빛이 오는 그런 느낌들이 이 작품도 내 개인적으로는 정말 수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음신 삼인응신이라는 관음의 삼위응신 이 작품도 보면은 이 색감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잡아내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서양의 어떤 사고를 가지고는 이런 접근이 안 나오고요. 또 우리가 말하는 고정된 사고의 틀을 가지고는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님은 어떤 선의 세계에 깊이 천착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유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무상이라는 그림이 있네요. 무상이 이건 제가 시를 이건 한번 낭송해요. 무상 나의 늙음과 그대의 나이듦이 무엇이 다른가? 낙엽치는 그대를 보고 나 또한 낙엽이 되는구나. 우리가 말하는 어떤 철학적 사유와 우리가 쉽게 늘 보편적으로 느껴지는 서정성들을 가장 극렬하게 나타낸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작품들이 가지고 여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더 돋보이는 것이지 이 채웠을 때는 그런 느낌이 덜하겠죠. 그래서 제가 스님의 작품들을 보면은 어떻게 공간 구성이라든지 비울 때는 한없이 비워내버리고 또 촘촘하게 할 때는 바람 한 점 통하지 않게 촘촘하게 하고 비워낼 때는 태풍이 지나갈 것처럼 시원하게 털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성적으로 본다면 소소밀밀이라는 거, 뭉친 데 뭉치고 풀어진다는 그런 우리 그림 그리는 그런 어떤 기법적인 요소까지도 나름으로 다 터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붓끝의 자유로움은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 스님께서 먼저 마음이 가고 붓이 따라와서 자유로움이 나오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뭘 그리겠다 하고 붓이 먼저 가고 마음이 나중에 간다면은 그림에서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관을 하고 나서의 붓을 움직였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그림을 그리고 그 뒤에 붓이 따랐기 때문에 이 어떤 그림 자체 내가
자유스러움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중생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 방법이 너무나 기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물감을 떨어뜨려서 거기에서 중생들의 어떤 얼굴에 그 표현한 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해학적이면서도 우리가 중생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재료는 한지에다가 우리 채색을 썼기 때문에 부드럽고 어떤 발목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께서는 내가 봤을 때는 그 재료를 적절하게 잘 선택하는 것, 드러날 부분 그리고 강하게 할 때는 캠퍼스를 사용하게 되고 또 안으로 스며들고 사유적으로 갈 때는 한지로서의 어떤 동양적인 그 사유의 세계, 선의 세계를 표현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초파일의 등을 단 것도 이렇게 그 우리가 등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물감에 떨어뜨림으로써의 어떤 그 등을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생각 자체가, 발상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칠불이나 초파일 같은 이런 작품들은 동양의 어떤 느낌들을 정말 그 정신적인 사유의 세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시간의 허구라는 이 작품에 있어서 이 그림에 있어서 특징이 여백을 많이 비워놨다는 것도 하나 특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간에 대한 시간 속에 속지 마소라고 스님이 글로서 시로서 써놨지만은 우리가 여백을 둠으로써 시계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여기 졸주마소는 그 풍경을 표현하신 건데요. 우리가 풍경을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이 작품의 특징은 눈인 것 같아요. 눈이. 그래서 그 우리가 풍경을 일반적인 늘 봐왔던 풍경의 그런 어떤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을 가져가. 그리고 이 풍경을 그릴 때의 어떤 필들이 두 번 가리하는 게 1필로에서 거의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1필로서의 어떤 사고 개념 정리가 되고 나서 바로 1필로서 한 호흡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고요. 공성이란 것도 이 그림은 자체가 정말 수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온조차도 공하니 나머지 말에 무엇하랴. 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안에 있는 여백으로서 공성의 세계, 인간이 자선하고 있는 모습들은 이게 극랄한 어떤 선의 세계가 아닌가라고요. 보살이라는 이 그림에는 수많은 그 중생들의 사는 모습이 있지만은 다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보살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니까 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구에 있는 많은 꽃들이 피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들이 어떤 중생이 아닌가, 중생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태극이라는 작품에서는 태극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힘을 그대로 발산한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정말 말하면 우리가 가는 길 자체가 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선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희로애락들을 그대로 회화적으로 표현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의 어떤 매인 것도 하나도 없이 선 자체가 다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수작이 아니랄까 생각이 들고요. 옆에 있는 그림도 미로라는 것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결국 미로도 길이 아닌가. 그리고
우측에 있는 그림하고의 어떤 그 상당히 상징성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좀 많이 그 길에서 얽혀 있고 얽히설키 설켜 있는 길이라면은 여기에는 좀 더 명확하면서 힘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작품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기 극과 시작은 서로를 품고라는 것인데 시작과 끝이 결국 하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에서 그림이 가장 그 임팩트를 준 게 이 붉은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결국 그 붉은색이라는 건 나의 존재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마음이 열릴 때라는 이 작품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 마음이 열릴 때 많이 그 물감들 뿌려지고 번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태초에 우주의 형상들의 그런 세계가 아닌가. 그리고 많은 어떤 그 우주들이 흩어져 있고 또 그 어떤 에너지들이 같이 뭉치고 그런 표현으로 생명을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는 작품입니다. 여기에서 이 붉은 태양의 붉은색이 없었다면 이 화면이 한 40% 되는 그림의 힘이 떨어졌을 텐데 이 붉은색이 인해 가지고 이 40%가 가지고 있는 그림 자체가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을 하나 찍더라도 그 점으로 인해 가지고 활용점이라듯 했듯이 점 하나 찍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붉은 점으로 인해서 이 그림이 살아있는 그림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여기는 오행을 우리가 보면은 오행의 어떤 그 태극의 오행에 있어서 색감을 이렇게 번짐을 표현함으로써 여기에서 에너지 파장을 느끼게 했고 이 천지라는 것은 결국은 하늘과 땅의 어떤 역할들도 이게 그 한지가 가지고 있는 재료의 특성을 잘 살려서 아주 편안하게 발목적인 느낌이 나서 정말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리는 부처님의 수행 공덕으로 살이 몸이 이루어지고 세속의 구속으로 뼈가 되었네라는데 이 작품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그림의 포인트는 여기서 붉은 점 하나 찍는다는 것입니다. 붉은 점 찍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그 과감하게 그 중앙에다가 점을 찍었다는 게 이 그림의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열애 이 작품은 내가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일반적인 어떤 그 부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 점으로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점선면이라 이렇게 스님이 붙였듯이 점들이 결국은 모여서 그 선이 되고 면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번 제목에 가장 근사치적으로 맞아 있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우주의 빛으로 한 이 작품은 거의 형식은 그 그림의 어떤 형식들은 형상들은 비슷하지만은 여기에서 색감으로서의 어떤 변화를 다르게 줬다는 거죠. 빛이 있는 것과 깨달음이 있는 그 세계를 이렇게 극렬하게 표현했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태 속에 들어갈 때라는 것도 이게 에너지가 그 다시 이제 어느 형체가 되고 생명을 깨우는 시작이라고 이렇게 시작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은 그런 하나의 어떤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그런 모습들을 색감으로서 발목과 색감으로서 표현한 것 같고요. 그 민들레 이 작품도 보면은 우리가 민들레 꽃을 보면은 바람에 씨를 날리듯이 이 한 송이 이 꽃을 이렇게 피워서 이 많은 씨앗들이 날려서 새로운 또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 근데 이것은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 민들레가 이게 날리는 것 같은 씨가 퍼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래서 한지를 그러니 스님의 작품들을 보면은 재료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극대화시켜서 표현하니까 아닌가 생각을 들게 되고, 여기 공양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공양이라는 작품도 정말 향 한 개피로 마음을 밝히고 차 한 잔으로 갈증을 달래네. 부처여 법이여 스승들이여 찬탄의 노래로 공경하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는 위에다가 그 차 한 잔을 올렸다는 것이 공간 여백이 있어서 너무나 이 차가 없었다면은 이 그림이 미완성으로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이 차 한 잔을 올림으로써 완성도를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프로 작가들도 하기 쉽지 않는 그런 부분들인데, 스님은 어떤 그 깨달음의 이치를 가지고 화면 조형성을 갖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 손가락으로 쓴 옴자인데, 이건 이제 스님이 손으로 이 옴의 그 느낌의 그 수행에서 느낌의 파장을 이제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손에서 퍼지는 에너지 파장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게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그리고 원력의 용수슴이라는 있지만은 아까 아침에 내가 재료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듯이 이것은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에너지 파장을 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작품도 그 재료적으로,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재료 선택을 적절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원력 영수습이라는 이 작품이 한지에다 그림을 그렸을 때는 이런 느낌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캠퍼스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극대화시켜서 이런 표현이 된 것 같고요. 16성자라는 그 아라한들을 그렸는데도 이게 우리가 보면은 그 어떻게 이렇게 각자 다른 해학적인 적급으로 이런 작품이 나왔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한국화에서 보면 대교 약졸이다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교가 뛰어나게 되면 졸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스님은 어떤 그림을 많이 그려서 그런 어떤 그 절한 느낌이 아니라 수행의 어떤 원력의 힘으로 인해서 이는 그 절한 느낌이 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못 그린 것 같지만은 보면은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잘 그린 그림보다는 좋은 그림을 좋아하는데요. 잘 그린 그림은 좋은 그림, 보면 볼수록 정이 가는 느낌, 마음이 가는 느낌, 이게 그 16성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하늘과 땅 그리고 사방, 여도 보면은 표현에 있어서는 그 장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보면 한지를 썼는데도 그것도 균형이라든지 이 감각이라는 것, 하늘과 땅의 사방세계라는 균형과 질서를 이 색감으로써 이렇게 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동자불이라는 있는데, 천진이라 이름했던가 자연 그대로일세, 어린아이와 부처가 어찌 다름이 있겠는가라고 동자불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그림 그 안료를 올려놓고 순간 동자를 그 라이프로 아니면 아니면은 그 손으로 이렇게 긁어서 물감 묻지 않게 동자상을 그린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